9월 2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목요일장에서 한국 증시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연휴 기간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 공방을 벌였던 반도체 지수가 아래로 밀리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간밤에 오히려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이런 어떤 연동성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꾸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좀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 이평선을 돌파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20, 60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다음에 자 어제 저항이 61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21선을 넘겨줌으로써 21선을 다시 아래로 꺾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 이후에 다시 아래로 꺾는 이 흐름을 방어를 해준 거예요. 그죠? 일단 방어를 해준 겁니다. 물론 6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야 좀 더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21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은 요 상황은 일단은 방어를 해줬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에 의미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스닥 지수는 계속 설명을 드려왔지만은 데드 크로스 이후에 재차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것이냐였죠. 자, 일단 6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그 위로 간밤에 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차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은 따라서 이러한 골든 크로스의 모습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지수의 61선 돌파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미국 증시는 한층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갖출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9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치에서 주식장인 카페나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위치에서는 요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만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이 출현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흐름이 여기서 출현이 됐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흐름은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시장이 모두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되면서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생된 요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 이후에 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코스피는 지금 21 이평선에 막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 이평선을 오늘 살짝 넘기는 모습이 있었죠.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결국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는 결국 2%대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끝나버렸어요. 그만큼 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 압박을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이 고점에서부터 놓고 볼 때 저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마지막 5파동이에요. 지금 마지막 5파동. 그러니까 이 마지막 5파동의 저점이 궁극적으로 요 조종파동의 저점이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 이 저점을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9월 달이 끝나잖아요. 거의 끝나잖아요. 뭐 하루가 다다음 주로 하루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고 나면 곧바로 다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는 계속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니 불안이니 뭐 이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반영은 이미 했는데 자, 과연 3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 눌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할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다음 주에 반등이 가능하냐 아니면 다다음 주에 반등이 가능하냐 이 논리인데 어쨌든 5파동의 이 조종 파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요. 삼성전자 주가가 자, 둘 중에 하나. 자, 하나는 5일 이평선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지난주 저점입니다. 지난주 저점이었던 바로 요 위치.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얼마예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64,200원 여기를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돌파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최소한의 변화의 시그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곧바로 뭐 다음 주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적 발표까지 좀 기다려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마지막 5파동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건 좀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장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도로 누르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만들면서도 선물과 옵션에서는 상방의 포지션을 취해줬다는 거예요. 선물과 옵션에서 상방의 포지션을 취해줬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도로 누르면서 지수의 반등을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파생을 매수 포지션 쪽으로 구축을 형성을 해줬다라는 건데 보통은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머지않아 흐름의 어떤 변화가 있었거든요. 흐름의 변화가 그렇게 된다면 요거를 놓고 본다면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든 실적 발표 시점인 다다음 주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일선 돌파 안착이라는 이 시그널이 만들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꼭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여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은 먼저 바이오에서는 어제 제가 주식장인과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었죠. 반등의 주도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ST팜,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또 나타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 자, 20일 이평선을 저점상 지지로 변화시키는 양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다라고 그랬죠. 결국 오늘 고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경신했죠. 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후속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시더라도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는 종목들 있죠.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추격이 뭐 하시면은 이제 막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주에서 뭐 HD 한국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이미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가 있죠. 그죠? 회복을 어느 정도 했다는 소리인데 다만 5일 이평선과 좀 이격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이쪽으로 좀 이게 눌려 들어올 때 이 눌림을 이용해서 조정 눌림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부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완성돼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는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60일 이평선을 회복해 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조정이 끝난 종목들은 너무 초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매매하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이 말씀도 일단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이 거래일밖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좀 변화가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식장인 9월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